전기기능장 필기 1강 제1장 직류회로 1. 전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기의 본질은 물질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물질에 구성되는 요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질은 분자와 분자끼리 서로 결합을 통해서 물질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자를 좀 더 나누게 된다면 원자로 구성이 되고, 이 원자를 좀 더 나누게 된다면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됩니다. 이 그림과 같이 원자핵이 중심에 있고 전자가 주위에 이렇게 궤도를 통해서 회전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원자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의 성질을 띠고, 그 주위에 돌고 있는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물질은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게 됩니다.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서로 같은 수로 이렇기 때문에 서로 중성을 상태로 안전하게 그 물질이 구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2번 자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 핵과의 결합력이 약해서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쉽게 원자핵의 구성력을 이탈할 수 있는 전자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제일 바깥쪽을 돌고 있는 이 전자가 어떤 힘에 의해서 이 전자가 이탈을 하게 됩니다. 궤도를 이탈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 지구로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 돌고 있는데요. 어떤 힘에 의해서 인공위성이 돌고 있다가 갑자기 그 운석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아서 얘가 궤도를 이탈해서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공위성 자체가 얘가 자유전자가 되는 거죠. 이 튕겨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서로의 인력이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서로의 인력으로 인해서 돌고 있는데, 이 인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일 가쪽에 있는 전자는 구성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힘이 있다면 이 전자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가 나가게 된다면 서로 양성자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이 물질 자체는 플러스 성질을 띠는 양전화 물질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리고 자유전자의 이동이나 증감에 의해서 정기적인 현상들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자유전자가 좀 더 많아지든지 자유전자가 적어지는데, 이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좀 더 이동이 크게 된다든지 적게 된다든지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기의 발생이라는 부분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중성 상태가 있습니다. 이 중성 상태는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동일한 상태, 처음에 물질이 구성됐을 때 안정된 상태, 이 상태가 중성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양전기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 자유전자가 바깥에 있는 자유전자가 물질 바깥으로 어떤 힘에 의해서 튕겨져 나갔을 때, 이때 이 물질은 양성자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양전기를 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개념으로 이 물질에 어떤 자유전자가 외부에서 들어오게 된다면 이 물질은 양성자의 수보다는 전자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음전기를 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대전은 대전이 아닙니다. 그 서울, 부산, 대전 이런 대전이 아닙니다. 대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전자가 부족하거나 남게 된 상태에서 양전기나 음전기를 띄게 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유전자가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어오고 이런 상태를 대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의 상태를 대전이라고 하는 거죠. 자유전자가 나갔을 때의 상태, 자유전자가 들어왔을 때의 상태, 이 상태가 대전인 겁니다. 이 상태를 두고 대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대전이냐? 이것은 이런 상태는 대전이라고 하자라고 학계에서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 대전에 본 따서 대전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상태는 대전이라고 하자. 이 대전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된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제가 풀어야 되면 한문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하와 전기량이라고 있는데, 이 전하라는 말은 일렉트릭 차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대전이 되었을 때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경우죠. 제가 책받침으로 막 이렇게 비빕니다. 막 비비게 되면 이 책받침이 그 순간에 가지고 있는 전기, 그게 대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기가 전하라고 하는 거죠. 막 비비는 행위가 대전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밖으로 나가게끔 하도록 하는 행위, 여기 막 비볐을 때 현상이 대전 현상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 대전 현상으로 인해서 가지게 된 전기가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가 얼마만큼 양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기량이라고 말도 하고, 혹은 전하량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개가 같은 뜻입니다. 전기량 또는 전하량. 나중에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올 때가 있는데 서로 혼동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전기량, 전하량, 전기량, 전하량. 그리고 이 전기량, 전하량의 기호는 Q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전기량,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 사람의 이름을 땄죠. 쿨롱의 법칙을 만든 이분의 이름을 따서 쿨롱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분의 이니셜을 따서 C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은 얼마냐 하면 1.60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입니다. 엄청 작은 숫자입니다. 이걸 다 이제 계산하게 된다면 0.00000000000000 이렇게 나가겠죠. 엄청 작은 숫자의 전자 한 개가 이런 전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왔냐? 이건 수학적으로 이렇게 공식이 있어서 이렇게 증명을 하면 되는데, 이 시간에 제가 증명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거 전기 너무 어렵다, 이렇게 그 마음속으로 이런 짐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기를 좀 더 쉽게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런 마음에 찬물을 뿌리는 격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0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잘라서 보통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1.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아니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해서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전자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의 전기량을 가진다. 그리고 1쿨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기량의 기본되는 단위입니다. 만약 그러면 1쿨롱은 몇 개의 전자가 부족하냐, 전자가 부족함으로써 생긴 전기량이냐, 이것은 수학적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602 곱하기, 그러니까 1 나누기 1.6 전자량이니까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이렇게 나누게 되면 계산하게 되면 약 6.24 곱하기 10의 18승 개의 전자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남든지 해서 생기는 전기량이 1쿨롱인 것입니다. 네, 2장 전류와 전압 및 저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전류. 전기 회로에서 에너지가 전송되려면 전하의 이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전하의 이동을 전류도가 하는데, 쉽게 말해서 전류는 어떤 전하의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루뭉실하게 말해서는 전하의 이동. 그리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전류는 전기가 흐르는 것이 전류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약간 전기를 조금 공부했기 때문에 전하의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약간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도체의 단면을 T시간 동안에 Q콜럼의 전하가 이동할 때, 이때 이 통과하는 전하의 양을 전류라고 한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한 것을 수학적인
기호를 통해서 나타낸다면 이 전류라는 기호를 대문자를 포함해서 제문자 I라고 나타냅니다. 그리고 전류의 단위를 암페어라고 있습니다. 암페어라는 분은 아주 예전에 살던 분인데 이 전류에 대해서 여러 공식을 만들었고 해서 이 귀한 공이 크기 때문에 이분의 이름을 따서 암페어라고 말하고 전류의 단위를 이분의 이니셜을 따서 A라고 합니다. 그렇게 A라고 하고 이걸 읽는 것을 전류를 만일 10A라고 나타낸다면 읽을 때는 이거는 10A의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